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고 통합과학 강의 맡은 변현수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독감을 심하게 걸려서 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린 후에 제가 맡은 과목인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고는 통합과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변현수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현재 다양한 학원에서 출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통합과학의 과목 안내인데 지금 단원들이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4단원은 지금 통합과학이 개정되고 나서 새로운 통합과학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보는 거는 개정 전 통합과학입니다. 보시면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원에서 킬러 문제를 주로 내는 거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원들은 주로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랑 화학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정 전 통합과학이면은 개정 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네, 촬영해 주시고. 개정 후에는 통합과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실 아까랑 단원 이름만 차이 나는 거고 내용적인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내용이 수정되거나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지금 단원이 1, 2, 3, 4에서 2, 3, 4호로 바뀌었어요. 앞에 1단원이 추가가 된 거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뒤에 6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총 6단원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1단원이랑 6단원은 사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엄청 쉬운 내용이고 기본적인 암기 내용이라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아예 안 내기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의도고는 1단원이랑 6단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원이랑 6단원에서 생각보다 짜잘짜잘한 낚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들은 보면 연합반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들끼리 이렇게 다 넣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통합과학은 연합반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범위가 너무 달라요. 여의도고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2023년에는 2단원 했다가 5단원 했다가 아니면 물리가 아예 안 나왔다가 뒤죽박죽이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개정되면서 앞에 1단원부터 3단원까지를 통합과학 1, 4단원부터 6단원까지를 통합과학 2, 그래서 통합과학 1은 무조건 1학기, 통합과학 2는 무조건 2학기에 가르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는 가급적으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라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의도고가 정말 말을 잘 듣고 실제로는 지금 작년부터 처음부터 또박또박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1단원과 6단원이 신설이 되면서 총 6단원, 그래서 통합과학 1과 2로 나뉘어 있고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물화생지가 수능 과목에서 탈락을 하고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에 비해서 난이도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니 근데 이거를 수능으로 어떻게 낼 거냐라고 의문을 많이 가져서 교육부에서 수능을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풀 건 아니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한 문항에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형 문제를 낸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문제인데 지금 수능 화학 문제랑 난이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말은 아무리 통합과학이라고 할지라도 물원, 화원 수준의 킬러 문항을 무조건 낼 것이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학을 몰라도 읽기만 하면 밑에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따로 읽지 않아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들을 낼 것이고,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 학생들은 이 킬러 문항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자, 갑자기 내신 이제 설명에서 수능 얘기를 왜 하느냐? 여의도고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학교들은
기출문제, 그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보통 이제 시험 내신 문제를 내세요. 근데 실제로 작년부터 이렇게 수능 뭐 이렇게 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후부터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여의도고 내신도 이거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고 킬러 문항도 나올 것이며 물화생지, 한 문항의 물화생지를 전체 다 녹인 문항들도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의도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과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물화생지 색깔을 이제 물이 뭔가 파란색, 화학 빨간색, 사실 제 생각입니다. 생명과학은 노란색, 지구과학은 초록색 같아서 색깔별, 연도별로 몇 문항씩 나왔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2023년 보시면 파란색이 없어요. 물리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나왔지만 2문항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화가 된 게 2025년에는 전부 다 똑같은 물화생지가 7문항씩 나왔습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5문항 나왔고 2024년에는 다시 객관식만 많이 내고 서술형을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 시험 4개가 전부 다 문항수가 똑같았어요. 물화생지 항상 6문제씩, 그래서 객관식이 24문항, 그다음 서술형도 물화생지 하나씩 4문항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정되고 나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걸로 봐서 올해도 이런 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물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물화생지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문항들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고 통합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난이도는 중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어렵지만 문제에서 변별력을 무조건 길러내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길러내느냐. 첫 번째로 제가 이 시험 딱 한 문제만 가져왔는데 이거 푼 학생이 실제로 딱 이 한 문제만 틀렸습니다. 왜 별표를 쳤냐면 이 학생은 수업을 안 들어요. 과학을 너무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왜 틀렸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가끔 내십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한 것에서 내실 때가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의 문제로 수업 시간에 따로 언급한 부분도 가끔은 출제된다. 크진 않습니다. 근데 여의도고는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이런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변별력을 기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문제를 넣어놨는데 뭐 잘 보시진 않아도 됩니다.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다 이게 작년 문제들인데 개정 전 통합과학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개정되면서 빠진 내용도 있고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당연히 내시지만 빠진 내용들도 계속해서 내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여의도고뿐만 아니라 한 50%의 학교들은 계속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르치던 게 있다 보니까 관성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지 못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정 전 통합과학 내용도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1학기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물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 줄 안 되죠. 그 말은 물리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내지 않았던 학교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물리 문항을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보통 통합과학은 물리랑 화학이 어려운데 물리랑 화학이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생명이랑 지구과학 부분에서 변별력이 길러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5년까지 객관식 문항, 서술형 문항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개정되고 나서는 2025년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화생지가 6문항씩 총 24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주로 이건 거의 모든 학교가 똑같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랑 EBS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교과과정 외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혹은 개정 전 내용까지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중하로 낮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호재고 물리랑 화학을 너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악재입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혹은 서술형이 여의도고는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술형 감점에서 나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학 덕후들이라고 하죠. 이과형 학생들, 막 문제 잘 푼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써서 몇 글자 빼먹고 중요한 단어 안 써가지고 감점당한 학생이 진짜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한두 문제로 등급이 나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2025년 기준으로 물화생지 전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물리랑 화학보다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변별력이 있다. 이거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랑 화학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 전략으로는 당연히 뭐 모든 모의고사 기출문제, EBS 문항들은 전부 다 챙기고 여의도고 필기 자료들, 그 다음에 뭐 개정 전 내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켜주셔야 되고 서술형 대비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내용이 쉽다 보니까 0점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시간 수업으로 제 강의는 3월 8일 일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뭐 화학도 개강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통합과학만 보시면 되고 통합과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 지금 12시부터 3시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12시부터 1시는 사실상 화학을 듣는 학생들도 클리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클리닉은 1시부터 3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클리닉이 더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조교는 계속 학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5시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끝나고 남아서 클리닉을 필수로 해야 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 점수를 미달 시에는 클리닉을 통해서 제 시험을 보고 가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클리닉 시간까지 수업 끝나고 바로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회차 같은 경우에는 7+1 해서 마지막엔 직보가 되겠고 총 7회차.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년이랑 범위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이제 회차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물화생지 골고루 나가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강의 특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오답이 없는 수업이에요. 결국 저희가 학생들을 돈 내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저희 애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 하에서 학생들이 오답을 내는 이유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배우긴 배웠어요. 개념 같은 걸 열심히 해가지고 알긴 아는데 막상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아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몰라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는 많이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 와중에 좀 문제를 천천히 푸는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1번이랑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범대를 졸업을 하면서 교직 기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종류의 5개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강사분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논문도 5개념 관련 논문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사범대 출신의 민망하지만 명쾌하고 섬세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5개념을 최대한 해소시키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 두 번째로는 개념은 알지만 문제에 적용을 못해서 아무리 물리랑 화학이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극상위권의 얘기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리랑 화학을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물리, 화학 하면 왜 어렵습니까? 계산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이 많은 과목, 대표적인 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학이에요. 수학이랑 물리가 혹은 화학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뭐냐면 셋 다 똑같이 막 열심히 공식 외우고 풀이법 외워요. 근데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막 그래프로 나오고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건데 물리랑 화학은 글로 나와요. 철수가부터 시작해서 뭐를 했고 뭐를 넣었고 뭘 했고, 그래서 길게 나올 경우에는 10몇 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여의도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안 나오고 막 글이 길게 나오니까 공식 막 한 5개 외웠는데 뭘 써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암기식 풀이법이 아니라 접근법을 전수를 해줄 겁니다. 특정 어구나 특정 표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식을 적용을 하고, 항상 이 단원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 식을 쓰고 풀이를 시작해라 등등의 접근법을 전수를 해줘서 학생들이 다양한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및 자료인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주교재가 있고 주차별 자료가 있습니다. 개념 교재에는 뭐 통합과학이랑 이제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목 물화생지 원의 연계 개념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자체 제작 문항과 서술형 대비 문항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 주차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의도고 기출들, 그 다음에 이 인근 학교 기출들, 인근 학교 기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기한 게 선생님들끼리 짜고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지역별로 기출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목동 근처 기출학교 그 학교 기출들을 풀어봐야 이 동네에 이제 경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 기출들까지 전부 다 넣어놨고 고난이도 자체 제작 문항 넣어놔서 등급 유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교재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랑 이 연습하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푸는 연습하기, 그 다음에 쉬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 유형,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대표 유형으로 풀고,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었던 대표 유형과 비슷한 난이도들을 스텝 1,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들을 스텝 2에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딱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풀었던 유형의 문제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묶어서 그걸 다시 난이도별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교재에 제가 제일 힘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는 피드백입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결석을 했거나 수업을 들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기억 안 납니다.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물론 결제를 했다는 가정하에 보강 영상이랑 복습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 이거는 종강 전까지 무제한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항상 개설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클리닉 시간 혹은 수업 전, 후에 질문 받고 조교들한테 질문을 해도 되지만 따로 수업 시간 말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교한테 혹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회 수업 전에 한 15문항 정도 OX 주관식, 서술형, 객관식, 여의도고 기출문제를 한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출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개인 점수, 최고 점수, 평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수행 여부와 함께 매주 바로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할 거지만 이제 점수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한 후에 비가 조치를 할 거고, 점수가 미달이 날 경우에는 특정 점수 미달시엔 이거 풀고 특정 점수 미달시엔 이거 풀고 개별 과제가 항상 주어질 겁니다. 그 개별 과제까지 전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많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후 1시간 강사 및 조교에게 질의응답 당연히 가능하고, 테스트 점수 미달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후에 귀가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고,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수업 끝나고부터 약 3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아닙니다. 대신에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왜 등급이 갈리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배우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해서 좋은 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